원장님 오늘은 새로운 얼굴 계시는데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몇 안 되는 지인 중에 한 명인데 저 고향 향후의 후배예요. 저랑 같은 대학교 나왔고 한림대학교 출신의 마취과 전문의신 양준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와. 제가 모르는 것들을 열심히 잘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화면 앞에 서는 게 처음이라고 하시니까 원래는 훨씬 더 귀염둥인데 지금은 방송인 얼굴로 앉아 계십니다. 얘기를 잘해봅시다. 네. 그러면은 그 같은 대학교에서 이렇게 만나셨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친해지신 거예요? 우리요? 네. 우리 그냥 별로 안 친해요. 근데 되게 활동 반경이 좀 달랐음? 완전 일치한 건 완전히 달랐죠. 저는 골방에 맨날 있었고 골방에서 기타 치고 뭐 곡 만들고 있었고 이 친구는 노는 테니스. 그죠, 테니스 치러 다니고. 이 친구 아주 애기 때 장기자랑 할 때 테니스 채 안으로 몸을 집어넣는 그 시도는 했었는데 실패했는데. 마취 통증의학과라고 하셨는데 과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내가 틀렸네. 마취 통증의학과로 정정해달라고 빨리 얘기해줘야겠다. 그렇죠. 왜 아직도 마취과라 부르냐 막 이렇게 얘기해야지. 보통은 예전에도 그냥 마취과라고 불러서 마취과면은 그냥 마취만 하는 그런 과로 생각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마취 통증 의학과라고 불리고 있고 주로 하는 일들은 먼저 마취에 관해서는 흔히들 아시는 전신 마취나 국소 마취, 수면 마취 아니면 뭐 척추 마취나 경맥의 마취 같은 부위 마취들을 주로 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통증학과 진료는 말 그대로 이제 통증 있는 부위를 치료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디스크랄지 아니면 어디 부딪혀서 아프다든지 그런 근골격계 질환을 보는 업무들을 합니다. 네, 요즘 너무 많잖아요. 저도 이렇게 맨날 수사하다 보면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뭐 거북목 그런 거 하신 거 아니요? 맞습니다. 그런 거 하죠. 이렇게 맨날 요즘에 골프나 테니스 많이 하시면 주로 많이 보는 분들 또 어떤 분이에요? 저 말씀하신 목이나 엘보나 아니면 요새 허리 디스크도 되게 그렇구나. 어머님들은 무릎 안 좋으신 분들도 되게 많고 요새 젊은 분들 운동 많이 하시니까 이제 손목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맞아요. 예, 허리 아프신 분들 많죠. 저희 실장님 지금 저희 실세 중에 실세신 이선현 실장님이 허리가 너무 불편하셔가지고 제가 촬영 끝나고 받을. 그래요? 그래도 돼요? 알겠어요. 네. 모발이식하고 마취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저희 수술할 때는 마취를 어떤 마취법을 사용하나요? 어떤 마취법 사용해요? 주로 국소 마취를 하시는 거죠? 네, 국소 마취 하는 거죠. 국소 마취는 그러면 네. 설명을 해주시면. 마취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냥 간단히 말해서 꼬집으면 아프잖아요. 근데 꼬집으면 아픈 게 이 부위에서 아프다는 신호를 머리로 보내서 그게 이제 아프다고 느끼는 건데 그런 일련의 과정 중에서 해당 부위를 마취하는 게 국소 마취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마취의 길들이 있잖아요. 신경에 가는 큰 길들이 있고 그 길들을 중심으로 그 주변의 감각을 좀 더 없어지게 하는 거죠. 왕관쓴 모양. 네. 이 부분을 이렇게 돌려서 마취를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큰 거 하나 지나가요. 여기를 먼저 마취를 하고 그러면 여기에 느낌이 점점 더 없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큰 걸 하나 잡고 그다음에 작은 것들 이렇게 쭉 잡아가요. 근데 저희는 이거 잘 안 해요. 너무 많이 아파하시거나 눈이 부은 사람이 좀 있어서 여기부터 좀 잡아도 그냥 잡히니까 이렇게 하고 자주자주 마취약을 좀 넣어줘요. 그래서 조금씩. 처음에는 마취약이 많이 필요하지만 어느 순간 되면 아주 조금씩만 넣어도 지속될 수 있거든요. 주로 셀라인, 물들 많이 섞어서 어떻게든 마취약이 풀리지 않는 선에서 자주 마취약을 집어넣습니다. 호흡이 중요하죠, 환자분들은. 왜냐면 아프신데 얘기를 안 해요.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 정도면 참지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 가면 오 이러면서 엄청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따끔하시거나 아프시면 바로 마취약을 좀 집어넣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술을 하시면서도 마취가 잘 되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되는. 네, 그렇죠. 계속 멍한 느낌이 드는지 아프시지 않는지 이렇게 계속 확인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도 안 아프시게 하는 거고 피도 많이 나는 상태에서 그거를 막 참아가지고 계속 나왔다 들어왔다 하니까 생착도 떨어질 수 있고 계속 아프게 수술 끝나는 거죠. 그래도 마취를 하고 나서도 꽂거나 심을 때 통증을 좀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없어야 돼. 그게 없어야 수술하지. 많이 있지 않아요. 조금만 따끔하시면 빨리 저희가 캐치를 해야죠. 이 수술을 마취할 때 가장 무서운 점은 수술 시간이 긴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국소 마취약이 용량이 있어요. 너무 많이 쓰면 한꺼번에 많이 쓰면 국소 마취약이라 하더라도 점점 정신이 좀 이렇게 들 수 있거든요. 이게 계속 쌓이면 우리 리도카인 톡시시티라고 부르는데 리도카인이 계속 쌓여갖고 몸에
이거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런 시간을 줄이기 위한 작전이죠. 계속 배출 시간을 계속 우리 확보하면서 마취를 계속 쓰면서 오랫동안 지속시키는 거죠. 그렇더라도 결국은 많이 쓰고 잘 배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마취약을 아껴야 되는 아주 큰 수술이거든요. 그리고 기저질환도 있으세요. 뇌경색이 한번 있으셨던 기저질환이 있으니까 우리가 많은 양을 쓰면 안 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마취약을 수정해야 되는지에 대해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얼마나 환자분들이 마취가 잘 되느냐에 따라서 또는 마취약의 지속 시간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쓰는 용량이나 마취약을 집어넣는 순서가 좀 타임이나 이런 게 다르겠죠. 농도도 좀 달리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괜찮으면 계속 좀 더 농도가 낮은 것들을 좀 쓰고 좀 더 안 좋아지면 조금 농도 올려 쓰고 이런 식으로 조절할 생각입니다. 수면 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던데 환자분의 편의를 위해서 수면 마취 계속 하시면 계속 주무시다 보면 끝나고 나면 깨잖아요. 저희 컨셉하고 잘 안 맞긴 해요. 깨어 있는 게 좀 낫다고 봐요.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계속 하거나 폰 뻗고 싶은 걸 반복하니까 계속 이제 불편해서 들어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호기심이 강하신 분들은 내가 뭐 하고 있어요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모낭들 보여주세요 뭐 이렇게 이런 것도 하신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이제 좀 활발하셔야 저희는 하기는 좀 편한 거죠 솔직히. 근데 원하시면 계속 그렇게 약간 세데이션 시켜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면 마취하기 전에 우리 병원에서는 좀 따로 하는 뭐 검사나 테스트 같은 게 있나요? 피 검사를 할 때 어떤 감염이 될 여지가 있는지를 보는 것도 있고 기본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혹시나 걸려내는 것들이 있는지는 보고는 있어요. 그게 사실 어떤 마취를 하냐에 따라서 하는 검사들도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저 이제 전문의 입장에서 전신 마취를 먼저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그런 경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심장을 보는 뭐 심전도랄지 피 검사도 일반 혈액 검사에 더해서 뭐 화학 검사나 전해질 검사 이런 것도 당연히 하게 되고, 근데 만약에 환자가 기저질환이 없는 젊고 건강한 환자인데 전신 마취를 한다. 이런 경우는 심전도나 방금 말씀드린 피 검사만 해도 충분하고, 근데 만약에 뭐 오늘 있다 있을 환자처럼 뇌경색이 있거나 다른 기저질환이 많이 있게 되면은 검사를 되게 많이 하게 되겠죠. 자라다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기본적인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이 통증에 대해서 많이 이제 배우고 열심히 하려고 하시잖아요. 거대한 목표가 뭐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1차적인 목표는 제 이름을 건 통증의학과 통증클리닉 병원을 개원을 하는 거죠. 의원이요, 병원이요. 의원이죠. 막 통증학과 보면 진짜 네. 막 이렇게 막 붙어 있고 그쵸. 보면서 거기서- 부럽긴 한데 네. 아직 1차적인 목표는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의원을 하다가 정말 잘 되면 확장할 수도 있으면 그쵸. 좋겠죠. 네. 네. 작게 우리가 운영했을 때랑 크게 운영했을 때 차이점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장단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는 약간 사실상 전에 일했던 병원도 이제 그냥 의원급이죠. 입원 환자도 없고 그냥 시술만 하는 그런 병원이었었는데 사실 만족했거든요. 환자분들이 그냥 지나가다 편하게 올 수 있는 병원이어서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었고, 사실 그렇다 보니까 좀 난치성, 되게 오래 가지고 있는 통증이 없었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오히려 환자 만족도가 더 높은 그런 장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보람도 많이 느꼈는데, 근데 간혹은 이제 제가 계속 치료를 하고 계속 열심히 끌고 가는데도 더 위의 시술이 필요하거나 더 다른 검사가 필요하거나 좀 더 큰 병원에 가면은 더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좀 아쉬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의원급이 아니라 병원급에 있었으면 이 환자도 끝까지 끌고 가면서 계속 좋게 해줄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뭔가 제가 만약에 의원급 개원을 하더라도 계속 환자를 보다 보면은 나는 더 끌고 가고 싶은데 끝까지 낫게 해주고 싶은데 이런 마음에 좀 더 병원을 크게 가져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저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도 작게 수술을 한 번 했을 때 좋은 수술을 만들려고 거기서 노력하다가 나중 가면 점점 수술분들이 좀 더 어려워진 수술들이 많이 오면서 오늘 같은 수술들은 정말 어렵거든요. 오늘은 뒷머리에서 보고 톡섬에서도 보고 굉장히 마취약 총량도 많은데 기저질환이 있으시고 이걸 어떻게 컨트롤하고 앞으로 어떻게 지켜봐야 될지 긴 시간 동안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작전을 계속 여러 번 짜야 되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술들을 했을 때 내가 뭔가가 더 필요할까에 대해 고민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의사들이 좀 더 좋은 의료 환경을 이 법규 속에서 만들려면 결국은 의사들끼리 협력이 필요해요. 아무튼 저는 그래서 통증의학 하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앞으로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진선에 마취 통증의학 선생님하고 같이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지금 생각이 있어요.
내가 또 이렇게 소개할 만한 사람이 없을까? 우리 주변에 또 있어? 알아볼게요. 알아볼까? 연락드리겠습니다. 알아봐서, 네. 네. 이렇게 한 명씩 내가 나의 노력 없이 사람을 소개하는 거 그러겠습니다. 이건 비단 이제 의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특별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스타일링 잘 하시는 뭐 이런 분들 다 섭외하면서 궁금한 질문들에 대해서 같이 답변하는 기회를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로 많이 달아줘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오늘도 이런 얘기도 작은 댓글 하나에서 시작한 거예요. 뭐 어때요? 라고 살짝 달아준 댓글이 저게 생각하기에 와 이런 거 알려드리면 되게 도움 되겠다 이렇게 시작하면 이렇게 일을 벌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봅시다. 마취를 할 때 금식을 해야 되는 이제 위 안에 아직 음식물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호흡이 이제 억제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역류할 수가 있는데 이게 역류한 게 다시 폐로 들어가게 되면은 폐에서 이제 다발적인 염증이 생기는 거고 환자한테 치명적일 수가 있어서 이제 그거를 피하고자 무조건 금식 8시간씩 해주세요라고 권고를 드리죠.